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중학교 1학년 2교시 수학 시간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sol 가듯 걸어만 간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조국 광복을 기다리며 이상화 시인이 쓴 시의 앞머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고 감정이 무뎌져서 계절의 감각이 둔해진, 계절의 감각을 빼앗긴 시절인 것 같아요. 이런 시절에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벌써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봄이 왔답니다. 정말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꿈속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교정에서 목련도 보고 교실에서 제잘제잘 얘기하고 한바꽃 같은 웃음 날리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사회적 거리, 어떤 분은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예방적 거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방적 거리를 잘 지키고 개인 위생 잘 지켜서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기로 해요. 자, 우선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 NTL 연구소에서 실시한 건데 학습 피라미드라고 그래서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학습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강의를 들으면 5%밖에 효과가 안 남는데요. 읽기는 10%, 시청각 교육은 20%, 시범을 보이고 하면 30%, 토론은 50%, 체험은 75%, 친구 가르치기 이런 거는 90%의 효과가 있답니다. 이 중에서 위에 지금 한 방법 세 가지는 수동적으로 학생이 그냥 앉아서 있는 방법이고 요 아래는 능동적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수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강의를 그냥 듣고만 있으면 5%의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도 같이 뭔가 체험처럼 한다면, 실제로 한다면,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잘 모르는 동생에게 아니면 엄마가 알고 있지만 엄마에게 한번 가르치듯이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다면 친구 가르치기 효과 때문에 강의만 들은 5%보다는 90%의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에게 한번 혹은 부모님에게 한번 가르치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자, 지난 시간 학습 돌아보기인데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소인수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소인수의 곱이었었어요. 그때 방법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면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해서 가는 방법을 했었죠. 아니면 또 하나는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반복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소인수는 약수 중에서 이게 반드시 약수여야 되죠.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만을 소인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수 찾기도 해봤고 뭐 가장 큰 소수가 어떤 소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죠. 그리고 약수의 개수를 구했었어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 지수가 이렇게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하면 약수의 개수는 요거보다 하나씩 더 나왔죠. 이렇게 하나씩 더 나와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약수의 개수도 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고요. 자, 하기 전에 먼저 도전 수학 퀴즈를 선생님이 냈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친구들 답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1에서 9까지 수가 각각 적힌 카드가 펼쳐져 있다. 순서대로 다음처럼 활동해보자. 그래서 1의 배수 카드 뒤집고, 2의 배수 뒤집고, 3의 배수 뒤집고 이렇게 쭉 해서 10의 배수까지 적힌 카드를 뒤집으면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보였었어요. 실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카드가 있는데 1의 배수를 먼저 뒤집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럼 전부 뒤집혔네요. 1의 배수가. 그 다음에 2의 배수인데 현재 2의 배수 아직 안 했어요. 1의 배수 상태에서 여기서 잘 보면 2의 배수는 이게 2의 배수죠. 2, 4, 6, 8, 10. 이게 2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요 카드가 뒤집힐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의 배수가 갈 차례인데 우선 2의 배수 놓은 상태를 그냥 요 상태로 놓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 3의 배수는 요게 3의 배수죠. 여기 3, 6, 9. 이게 어떻게 되나 볼까요? 요것만 뒤집으라는 거예요. 3의 배수만. 그래서 다 뒤집혔어요. 자, 4의 배수는 지금 위의 상태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4의 배수면 여기 4하고 8만 4의 배수죠. 그럼 나머지는 안 건들겠죠.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4의 배수, 8의 배수만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5의 배수. 그러면 4의 배수 상태에서 5의 배수는 두 장밖에 없네요. 여기 5하고 10하고 요것만 뒤집혀야겠죠.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세요. 1의 배수는 여기서 한번 뒤집고 나서 전혀 안 움직여요. 왜냐면 이게 넘어가니까 얘는 아무도 안 건들죠. 그러니까 한번 뒤집힌 상태에서 가만히 끝까지 갈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2의 배수는 이렇게 한번 뒤집었는데 뒤로 갔는데 여기서 앞으로 와서 그 다음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냐면 숫자가 커지니까 2의 배수는 아무도 안 건들죠. 얘는 앞으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3도 마찬가지. 여기서 한번 뒤집었고 그게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또 한번 뒤집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뒤집고 여기서 한 번 뒤집고 또 한 번 뒤집고 이렇게 두 번 되는 거죠. 두 번 하고 더 이상 안 되거든요. 4의 배수 볼까요? 1의 배수에서 한 번 뒤집고 여기서 뒤로 갔다가 여기서 앞으로 왔다가 여기서 다시 뒤로 와서 그냥 고정돼 있어요. 아무도 4의 이 배수를 안 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여기서 한 번, 또 여기서 한 번, 쭉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세 번 바뀌어 간 거죠. 이런 특징을 잘 보는지 이거를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바뀌는 수들은 이 4는 4의 약수인 2의 배수와 그 약수인 4의 배수에만 바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관찰했으면 되는데 5의 배수까지 가볼까요? 지금 5의 배수 아까 앞에 거라 선생님 다시 가져왔어요. 그럼 6의 배수는 요것만 6의 배수니까 요거 한 장밖에 안 뒤집을 거예요. 7의 배수는 요것만 7의 배수니까 요거 한 장만 뒤집겠죠. 8의 배수는 이 상태에서 요거 한 장만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9의 배수는 이렇게 하면 요것만 뒤집겠죠. 그 다음 10의 배수는 이렇게 해서 10의 배수는 요것만 뒤집겠죠.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게 1, 4, 9만 뒤집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10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었을 때 어떤 카드가 뒤집혀 있을까요? 그랬는데 답은 1, 4, 9였어요. 아까 해본 것처럼. 두 번째 질문. 만약 카드가 100가지 카드가 있다고 하고 100번까지 있다면 100의 배수까지 했을 때 어떤 게 뒤집혀 있을까요?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1, 4, 9, 16, 25, 36, 49 이런 64, 81, 100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수의 특징이 뭘까? 이걸 물어본 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었어요. 여기에 수학의 어떤 원리가 담겨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볼까요? 1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들이 다 뭔가의 제곱이었었어요. 이것이 보였으면 어떤 수의 다 제곱인데 지수가 짝수이면 여기 있는 이 지수가 지금 2라는 얘기는 짝수죠. 이렇게 짝수이면
아까 우리가 이거의 약수의 개수가 요거보다 하나 더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약수의 개수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면 카드는 한 번은 뒤였다가 앞으로 갔다 뒤였다 이렇게 하면은 3번이거나 5번 이렇게 홀수번을 움직이면은 뒤로 가 있어요. 짝수번이면은 한 번 앞으로 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3회나 5회인데 배수를 뒤집는다는 것은 그 수를 약수로 갖는 수만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지금 한 거는 실은 어떤 수의 배수일 때 그 수들은 각각 약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이해했으면 잘 풀었었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확실히 가면 아마 이 문제가 잘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예고를 하기를 이번 주에 정답자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응답자가 43명이었어요.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이 43명이었고요. 그 중에 정답자가 1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답자를 볼까요?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볼게요. 강다영, 권나영, 문성윤, 백민서, 신은채, 유연서, 윤영민, 이재경, 임준혁, 정범기, 최기현 이렇게 학생이 정말 잘했어요. 아마 개념이 잘 서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개념이 수학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수학적인 힘이 되거든요. 잘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최대 공약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공약수는 앞에서 약수는 얘기했는데 앞에 공짜가 붙었어요. 이렇게 공짜가 붙으면 혼자서는 안 되고 2개 이상이어야 돼요. 2 이상이 자연수에서 공통인 약수예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 그랬는데 이 앞에 최대라는 말은 크다는 얘기죠. 가장 크다는 얘기여서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 이것은 앞에다가 최대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공약수 먼저 구해서 최대 공약수로 갈 수도 있고요. 거꾸로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초등학교 때 방법 해보고 우리 수업 방법 갈게요. 8의 약수 1, 2, 4, 8 12의 약수 1, 2, 3, 4, 6, 10인데 지금은 혼자죠. 나 혼자서의 약수, 나 혼자의 약수인데 여기 공짜를 붙이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8과 12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이 2사람의 그래서 공약수가 여기 1, 2, 4 이 세 개는 둘이 공통으로 같이 갖고 있는 거죠. 2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공약수라 그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애 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거죠. 우선 이게 확실하게 서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그 나머지 다른 걸 응용을 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36의 약수 숫자가 크니까 약수도 좀 많아졌네요. 60의 약수 더 많네요. 자, 여기서 앞에다 공짜를 붙이면 둘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애, 똑같이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수들이 둘이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이 갖고 있는 요 수를 공약수라 그러고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요 12를 최대자를 붙여서 최대 공약수. 지금은 공약수를 먼저 구하고 이어서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고르는 방법으로 갔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스님은 이 방법 말고 수학적으로 좀 다른 방법을 푸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서 2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나누기를 반복하는 방법 2가지를 오늘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선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8이에요. 8, 2 곱하기 2 곱하기 8이죠. 여기는 12예요.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자, 난 이 2를 갖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12가 난 3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똑같이 2를 갖고 있구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얘도 2를 갖고 있고, 얘도 2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말을 하면, 아하, 공약수가 2예요. 똑같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똑같이 우리 2를 갖고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 똑같이 2를 2개 갖고 있구나. 그러네요. 얘 보니까 이렇게 2가 2개 있고 얘도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말도 맞는 얘기죠? 자, 이 말을 수학적으로 바꾸면 아하, 공약수가 2 곱하기 2예요. 그럼 공약수가 2도 되고 2 곱하기 2도 되고 그런데 얘네들은 공동적으로 1은 모든 수의 공약수죠. 그래서 1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방법이에요.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하는 최대 공약수가 하는 방법인데 일단 소인수 분해를 각각 해요. 소인수 분해 해놨어요. 여기에서 요 숫자들은 약수죠. 8의 약수. 아까 그 친구가 나는 2를 3개 갖고 있어 했던 그거예요. 이게 약수예요.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인데 선생님 일부러 3을 띄어서 썼는데 붙여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냥 눈에 보기 좋게 우리 줄대로 쓰면 눈에 잘 띌 것 같아 해서 줄을 띈 건데 눈에 잘 띄라고 한 거지 쓰는 거는 써야 된다 안 쓰는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2, 3을 갖고 있어 한 건데 이거에서 공통으로 2를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어 아니면 2개씩 갖고 있어 이거를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는 1을 갖고 있어야만 해도 되고 2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해도 되고 근데 1은 모든 수의 약수라서 1은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에요.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기 좋게 썼었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예요. 여기 최대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거 2개를 곱했기 때문에 아주 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약수를 구하면 이 4의 약수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4의 약수는 1, 2, 4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네.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여기 자 숫자가 좀 커졌어요. 36하고 60인데 여기는 여기도 시각적으로 보이면 2, 2, 3 요것이 지금 같은 게 보이고 얘네는 달라서 줄을 달리 썼어요. 잘 보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수 이것이 두 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36도 갖고 있고 60도 갖고 있는 거를 그런 소인수를 모두 곱한 거예요. 이렇게 모두 곱하다니까 커진 게 되는 거죠. 제일 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선생님 저는 이렇게 쭉 나열하지 말고 지수로 해서 간단히 쓰고 싶어 하는 친구는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지수로 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여기 2제곱, 2제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둘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게 2제곱은 똑같이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얘는 2개 있고 하나 있으니까 똑같이 하나씩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제곱 곱하기 3이 같아요. 이렇게 전개해 놓든 지수로 쓰든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소인수 중 지수가 작거나 여기 보면 여기는 2이고 여기는 1인 셈이에요. 그래서 작거나 아니면 똑같은 거를 짜서 모두 곱한 것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누기를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인수 분해할 때도 위에 밑으로 이렇게 나누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밑으로 나누기를 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둘 다 나눠줘야 돼요. 하나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2로 나눠서 몫을 여기다 똑같이 쓴 거죠. 또 둘 다 나눠주는 수 2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둘 다 나눴어요. 그렇게 했더니 더 이상 안 나눠줘요. 더 이상 공통된 없은 요거를 서로 소라 그러는데
서로 소의 의미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게 1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 두 수를 곱해서 최대 공약수는 여기 있는 두 수 요걸 곱한 거죠. 그래서 4고 이거의 공약수는 이거의 4의 약수를 써주면 공약수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누기 반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둘 다 나눠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둘 다 나눠주는 수 약수 1로 했어요. 또 둘 다 나누기 가능한 수 2로, 또 여기는 9하고 15니까 둘 다 나눠주는 수가 약수가 3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3으로 했더니 더 이상 공통된 게 없어요. 이거를 서로 소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수, 여기 나눠준 요 2, 2, 3을 곱한 수,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예요. 자, 이렇게 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두 수를 가지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세 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숫자 3개를 가지고 여기 숫자가 아까보다 지금 늘어났는데 이때도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좀 숫자가 많지만 여기까지는 줄이 맞았고요. 여긴 더 이상 없으니까 얘를 띄웠어요. 띄어쓰고 얘도 얘 줄이 아니니까 띄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잘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이번엔 3명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 3개이기 때문에 셋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2, 3, 3 이렇게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곱한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수를 여긴 지금 두 수가 아니라 세 수네요. 공통으로 갖고 있는 수를 모두 곱한 것. 이것이 바로 여기를 세 수로 바꿀게요. 소인수를 곱한 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지수로 쓰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중에서 지수가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는 3이니까 작은 수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3이고 2이고 2인데 지수가 작은 여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곱한 것이 바로 지수가 작거나 같은 걸 모두 곱한 것. 이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예요. 자,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이런 방법으로 소인수분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인데 얘도 마찬가지 세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3개가 다 나눠지는 수 2 되겠죠? 자, 그래서 나눴더니 여기 몫이 이렇게 나왔어요. 또 제일 3개가 다 되는 것 다시 3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이렇게 계산이 됐죠? 몫을 쓴 거고 다시 3개가 다 나눠지는 수 3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수는 공통된 약수가 3개가 다 공통된 걸 봐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만 곱해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한 18이 되는 거고 이거의 공약수는 18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수를 가지고 소인수분해로도 해봤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으로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볼 차례예요. 다음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셔야 했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수만 있는 거고 얘는 소인수분해 해놨으니까 답을 그냥 소인수분해 한 걸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시간은 한 30초 정도 주면 될까요? 자, 30초 정도 사이에 선생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1번, 뭐 2번 이렇게 하고 답을 써주세요. 자, 선생님이 또 노래 시계를 작동할까요? 노래 하나가 끝나면 30초가 될 겁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답을 올려주세요. 미류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솔바람이 몰고 와서 살짝 걸쳐놓고 갔어요. 자, 1번. 저 친구 벌써 1번, 2번 벌써 답이 쭉쭉 올라오네요. 네, 그냥 답만 쓴 거는 몇 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1번, 2번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저기 소희 학생도 답을 썼고요.
승찬이 썼고요. 흐흐도 썼네요. 네. 연승이도 썼고요. 네. 와, 분홍딱지는 2번, 1번 따로 썼나 봐요. 네. 네, 아주 잘, 잘 쓰셨네요. 네. 아우, 좋아요. 열심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답 확인할게요. 훌륭합니다. 유자남매도 잘했어요. 네. 자, 1번은 2로 나눠서 여기 보았더니 했는데 요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여기는 요 숫자죠. 6하고 15는 3으로 하면 되긴 되는데 얘가 안 되니까 나누면 안 돼요. 셋 다 해야 되니까. 물론 15와 20도 5로 하면 되는데 얘가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셋 다 되는 것만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4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써볼까요? 이 친구가 이렇게 풀어서 썼네요. 그러면 여기는 공약수가 모두 2와 3 이렇게 해서 모두 곱해서 6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지수로 써도 지수가 제일 작은 1, 그 다음에 지수가 작은 3, 여기는 없어서 안 되죠. 그래서 작은 거 두 개를 곱해도 마찬가지 6이에요. 자, 잘 풀었어요. 자, 두 번째. 해보기 두 번째요. 공약수인 것은 이렇게 했는데 방법은 얘를 다시 자연수로 고쳐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안 고치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한번 해보세요. 자, 얘 공약수인 것은 기다릴게요. 답 올려주세요. 몇 번이 답일까요? 공약수인 것. 지금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몇 번일까요? 네. 네. 지금 공약수가 하나가 아니라 좀 여러 개가 있는데 5번 답이 많이 보이고요. 7번 5, 6, 7 쓴 친구가 있고요. 공직에 5, 6, 7을 썼네요. 성민이는 7을 쓰고 수은이도 5, 6, 7을 쓰고 네, 은수는 5번 쓰고 네, 2번 쓴 친구도 있고요. 자, 지금 공약수를 물어봤어요. 위에 두 명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둘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죠. 둘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자, 답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는 2, 2, 3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2, 3, 3, 5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약수란 둘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둘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이 똑같이 갖고 있죠? 이거 공약수 맞아요. 둘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3. 나도 3이 있는데 너도 3이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공약수 맞아요.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나 이 두 개 있어. 2, 3이 있다 그러겠네요. 2, 3이 있어. 나도 2, 3이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2, 3이 있다. 이렇게도. 그래서 두 수가 공통을 갖고 있는 거는 2, 3, 2 곱하기 3. 그래서 답은 5, 6, 7 쓴 친구가 맞아요. 네. 5, 6, 7 친구. 준용이 5, 6, 7, 쿠밍이 5, 6, 7. 네, 잘 썼어요. 네. 자, 다음 가볼까요? 이번엔 소인수 분해한 수가 아래와 같고 둘이 있는데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제곱이래요. A, B의 값은 그랬네요. 자, A가 얼마, B가 얼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는 얼마, B는 얼마 하고 답 한번 찾아보세요. 최대 공약수를 거꾸로 알려줬죠. 그럼 A, B를 뭘로 잡을까? 네, 수은이가 제일 먼저 썼네요. A는 1, B는 2. 네. 하은이도 썼어요. 네. 민진이도. 네. 오, 답이 많이 오네요. 오, A는 1, B는 2. 답을 많이 쓰고 있네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작은 쪽이라고 그랬죠. 거기를 잘 봤으면 여기 소인수 2인 거를 먼저 볼 때 여기서 2하고 B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여기 보니까 요 2에서 얘가 지금 이게 1제곱이니까 둘 중에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B는 1이에요. 네, 아까 B 1 쓴 친구가 많았었어요. 그 다음 소인수 3에서 보면 여기 A, B, 여기 A하고 3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최대 공약수가 여기 제곱이에요. 지수가 작은 쪽인데 둘 중에 작은 쪽이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A가 2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아직도 답을 잘 쓰고 있네요. A는 1, B는 2. 잘했어요. 몇진양이도 잘 썼네요. 네, 잘했습니다. 자, 해보기 4. 이번엔 네 번째 거예요. 두 수 n분의 24, n분의 60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을 모두 구하시오. 무슨 말이죠?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잠깐 힌트를 한번 줘 볼까요?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자연수가 돼요? 예? 어떻게 하면 현재는 분수죠. 이게 분수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분모가 없어져야 된대요. 맞아요. 얘가 싹 없어지면 그냥 24가 되면 얘는 자연수 맞아요. 그랬더니 분모를 지우개로 지운다 그랬어요. 근데 있는 숫자를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하면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분자와 약분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4가 있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4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은 얘는 분모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한다는 이 친구의 말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승민이랑 소희랑 답을 막 쓰고 있어요. 유자남매가 계속 답을 잘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n에다가 자연수를 한번 쫙 넣어봤어요. n에다가 1, 2, 3, 4, 5, 6, 7, 8, 24까지 넣어보면 실은 약분되는 수를 찾을 수 있죠. 선생님이 너무 길어서 13까지만 1부터 쭉 넣어봤는데 이 중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는 약분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얘는 분수예요. 자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수는 다 분수, 여기는 분수이고 이 부분은 다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얘는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의 특징이 뭘까요? 1, 2, 3, 4, 6, 8, 12의 특징은 모두 24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야 약분이 돼요. 그래서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n이 24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잖아요.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려면 요것도 약분이 되기 위해서는 n이 60의 약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수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 답은 얘도 약수 둘 다 약분이 되니까 결국은 이거에 양쪽 다 있는 애. 얘도 약분이 되고 얘도 약분이 되는 애니까 공약수인 거죠. 그래서 공약수는 1, 2, 3, 4, 6, 12. 아까 벌써 답을 쓴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잘했어요. 자, 생활 속에 최대 공약수를 한번 넣어보자고 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사과 8개가 있는데 각 접시에 있는 사과의 개수가 같도록 할 때 필요한 접시의 개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접시를 3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럼 이 3개에다가 사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담았어요. 담았더니 어디는 3개 어디는 3개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 개수가 같도록 한다고 했는데 사과의 개수가 다르니까 접시 3개 갖고는 안 되겠네요. 실은 3개 갖고는 안 되는 예를 선생님이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접시 몇 개를 하면 모든 접시에 똑같은 게 될까요? 오, 네. 2개, 4개, 8개. 이노기는 1개, 2개, 4개, 8개. 예, 벌써 쭉쭉쭉 답을 잘 쓰고 있네요. 네. 누가 사과 하나 먹었다고요? 네,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접시에 담아봤어요. 하나에다 담으면 지금 답을 쓴 친구 중에 2, 4, 8은 있었거든요. 근데 실은 하나도 돼요. 하나에 담았지만 뭐 개수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1개,
그 다음에 2개에다 접으면 4개씩 잡으면 되죠. 아까 3개 잡은 것은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개수가 달랐어요. 자, 여기는 4개에다 담으니까 2개씩 되죠. 5개에다 담으니까 여기에 개수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6개에다 담으니까 8개에다 담으니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개, 2개, 4개, 8개가 답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과의 개수가 똑같이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개, 2개, 4개, 8개 접시가 필요해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사과 8개는 그냥 두고 귤도 12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 귤을 접시에 담을 때 개수가 같도록. 근데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사과 2개, 배 2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과가 아까처럼 똑같이 담겼으면 배의 개수는 다르지만 같다는 얘기지 사과 2개, 배 2개 이런 식으로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접시가 모두 몇 개 필요할까? 하는 얘기예요. 네. 네. 하은이 1, 2, 4요. 수은이도 1, 2, 4요. 재경이도 1, 2, 4. 1, 2, 4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설명을 안 했는데도 정말 이해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풀고 있나 봐요. 자, 선생님이 담아봤어요. 여기도 한 개는 한 개 다 담아버리면 그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는 선생님 그냥 안 하고 이번에 해볼까요? 자, 요거는 여기는 4개, 4개 이렇게 해서 여기는 2개는 됐죠. 근데 여기는 여기에 사과가 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과 2개, 배 3개씩 됐네요. 여기는 사과도 개수가 안 맞고 그 다음에 배도 개수가 안 맞고 그래서 얘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과도 안 맞고 사과만 안 맞네요. 배는 2개씩 잘 됐는데 사과가 안 됐어요. 자, 여기에 특징이 뭐죠? 사과가 8개인데 보면 답을 먼저 볼까요? 사과 8개면 그 약수인 1, 2, 4, 8 아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귤이 12개면은 12개의 약수인 이런 숫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과와 귤을 모두 맞춰야 되니까 공약수를 구하면 답은 1, 2, 4죠. 여기처럼 접시가 5개면 5개에는 사과의 약수도 아니고 귤 12개의 약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안 담긴 거였어요. 이게 결국은 약수를 구한 거고 지호가 말한 것처럼 공약수예요. 공약수를 잘 찾은 거죠. 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타일을 까는 건데 여기 가로 세로가 30, 20cm 직사각형 벽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남는 부분이 없이 붙이려고 한다. 가능한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거를 힌트를 선생님 먼저 줄게요. 여기는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 가로로 가는 길이하고 세로로 가는 길이하고 이렇게 타일을 놨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로 가는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다는 얘기가 여기는 공통인 거죠. 가로에와 세로의 공통이고 또 남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약수일 때 남는 부분이 없죠. 남는 부분이 생긴 건 약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약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냥 타일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 가로 4cm, 세로 4cm 타일을 붙이면 이렇게 가서 붙여가라는 얘기죠. 한번 쭉쭉쭉쭉 붙여볼까요? 자, 타일 붙이기를 합니다. 타일을 지금 잘 붙이고 있어요. 4cm짜리로. 자, 거의 다 붙였죠? 그런데 다 붙이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남는 부분이 생겼어요. 남는 부분이 생기지 말라 그랬죠? 근데 얘는 남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가 4cm로 하면은 7개로 해서 여기가 4, 7에 28이에요. 여기까지는 28인데 여기가 지금 2cm가 이만큼 남아있는 거죠? 자, 타일을 바꿔볼까요? 타일을 5cm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5cm짜리로 하면 이렇게 해서 붙여보면 아까보다는 타일이 커서 조금 더 빨리 붙일 것 같아요. 조금 큰 타일이네요. 그래서 한번 쭉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였더니 여기도 남는 부분이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
이쪽까지는 꽉 찼어요. 근데 이 밑에가 남았죠? 여기가 지금 5cm씩에서 4개를 하면 여기까지가 20cm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요만큼의 지금 4cm가 남아있는 게 된 거죠. 자, 하나만 더 타일을 붙여볼까요? 이번에 6cm짜리를 붙여볼까요? 6cm짜리를 붙이면 타일이 크니까 붙이는 작업은 더 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타일이 다 붙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가로, 세로를, 똑같은 정육면체 타일을 붙였는데, 남는 부분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남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수학적인 원리를 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아까 4cm를 하니까 여기가 남았죠? 5cm를 하니까 여기가 남았죠? 6cm를 하니까 안 남아요. 이게 뭐죠? 네, 맞아요. 여기가 지금 가로의 길이에서 요 4cm는 30의 약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에서 요 세로의 길이에서 여기 24의 약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약수 한번 이런 방법으로 쭉쭉 구해 볼까요? 이렇게 구하면 공통된 거 나눠줘서 여기 서로 소일 때 끝난 여기 숫자 여기죠. 여기가 바로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6cm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붙였는데 6cm짜리 붙이면 돼요. 되는데 그거 말고도 실은 6의 약수인 1cm짜리, 2cm짜리, 3cm, 6cm 다 돼요. 왜냐하면 공약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타일을 붙여도 남는 부분이 없고 빈틈없이 가로 세로 똑같은 정사각형 타일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다 이런 우리가 수학을 알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자, 친구들한테 한번 그려보라고 했던데, 선생님 이게 전에 수업 시간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타일을 이렇게 붙여봤었어요. 3cm 타일을 해보니까 빈틈 없죠? 여기 4cm 한 친구가 보니까 남았고, 5cm는 남았고, 6cm는 됐고, 그 다음에 7cm를 해보면 둘 다 남아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8cm를 해봐도 이쪽이 남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친구들이 타일을 정리하면서 붙여보면서 한번 해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학습을 정리해보면 공약수를 했어요. 2개 이상의 자연수에서 공통인 약수.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데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나누기를 반복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똑같이 나눠주는 것, 사과, 귤 혹은 뭐 빈틈없이 타일 붙이는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자, 오늘의 도전 수학 퀴즈 계속 내고 있는 건데 선생님 학교에는 수학 동아리 학생들이 있고요. 해마다 한 번씩 방탈출 대회를 해요. 그거를 누가 내냐면 수학 동아리 학생들이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하는데 그 수학 동아리 학생들이 냈던 문제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방탈출 문제인데 여러분도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거를 흑백으로 출력하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이 컬러가 의미가 있고요. 오늘 한 공약수와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그런 개념, 그런 철학은 같이 가지고 가면 되고요. 색깔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패스워드는 밑에 있는 여기를 채우면 방탈출하는 그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자, 정답은 아래 구글 설문지에다 하고요. 지난번에 어디에다 하여 모르는 친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영상 밑에 상세 정보에 가면 이 구글 주소가 쓰여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정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은 내일 시간에 오늘처럼 하고 정답을 맞힌 학생들 이름은 같이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그냥 공부한 걸로 항상 끝나지 말고 수학이지만 글을 한번 좀 써보세요. 내가 알게 된 것, 궁금한 것, 내 경우와 연결하는 걸 써보는 것, 그것이 정말 배움이 잘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배움의 항해는 끝없이 계속된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배움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정말 계속 배움을 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최성아 친구가 학교 가고 싶다 라는 글을 썼어요. 스님도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제잘제잘하는 그런 교실이 그립고 아, 그런 때가 정말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하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까 안내한 것처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를 다룰 거예요. 자, 필기도구 준비하는 마음으로고요. 3교시는 독서입니다. 쉬었다가 독서 시간 잘 끝까지 잘 참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